간헐적 단식 시작은 했는데 아침마다 배가 너무 고파서 포기하신 분 계신가요? 저도 처음엔 그랬었고 모두들 처음에는 배가 고파서 힘들어서 포기합니다. 오전 내내 배고픔을 참다가 결국 못 참고 뭔가를 입에 넣거나 점심때 폭식을 하면서 스스로한테 이런 말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근데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공복이 힘든 게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고 40대 이후 아침 공복을 훨씬 편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침 공복이 왜 그렇게 힘든지부터 짚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나는 원래 배가 빨리 고파지는 체질이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체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배고픔 신호를 만드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 이름은 그렐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배가 고픈 알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그렐린은 평소 식사하던 시간에 맞춰서 미리 분비가 됩니다. 매일 아침 8시에 밥을 먹던 분이면 8시가 되면은 지금 밥 먹을 시간이야 라고 신호가 먼저 울리는 겁니다.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을 때 유독 힘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몸은 아직 예전 식사 패턴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40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40대 이후에는 이 그렐린 호르몬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같은 공복 시간이라도 20대, 30대보다는 배고픔을 더 강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대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시도했다가 더 빨리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배고픔은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혈당입니다.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그 덕분에 포만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지면 갑자기 또 배가 고파져요. 이게 바로 혈당 롤러코스터입니다. 밥을 빠르게 먹거나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면은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몸은 이 혈당을 낮추려고 인슐린을 한꺼번에 많이 분비하는데 인슐린이 과하게 나오면 혈당이 너무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 순간 뇌에서 신호가 와요. 배고프다. 뭔가 먹어라. 그래서 식사한 지 2시간도 안 되는데 또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40대 이후에는 이 혈당 조절 능력이 20대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롤러코스터가 더 심각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혈당을 천천히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배고픔 신호도 훨씬 줄어듭니다. 그럼 아침 공복을 편하게 유지하는 방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전날 저녁을 일찍 가볍게 끝낸다. 공복이 힘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전날 저녁을 늦게 또는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저녁 9시에 치킨을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당연히 배가 고파요. 저녁 6시, 7시 사이에 탄수화물보다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시면 다음날 아침 공복이 훨씬 편해집니다. 두 번째, 물과 전해질 챙기기. 공복 중에 느끼는 배고픔의 상당수는 사실 갈증이나 전해질 부족 때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소금 한 꼬집 넣어서 마셔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공복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지방으로 포만감을 유지하기.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공복 중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바로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배가 고파지지만 지방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길게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지방 위주의 음료를 한 잔 마시는 방법을 씁니다. 혈당을 건들지 않으면서 공복을 유지하는 전략인 거죠. 이 3가지 방법, 지방으로 포만감 유지하는 거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바로 방탄커피입니다. 방탄커피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블랙커피에 버터와 MCT 오일 같은 양질의 지방을 넣어서 만든 음료입니다. 포인트는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입니다. 일반 커피에 우유나 설탕을 넣으면 혈당이 올라가지만 방탄커피는 지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혈당 변화 없이 공복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간헐적 단식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아침에 방탄커피 한 잔으로 점심까지 편하게 공복을 유지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포만감뿐만 아니라 집중력도 좋아지고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만 한 가지 짚어드릴 게 있어요. 방탄커피에 들어가는 버터나 MCT 오일 같은 포화지방은 에너지를 빠르게 내고 포만감을 주긴 하는데 체질적으로 또는 유전적으로 그런 요인에 따라서 간에서
LDL 콜레스테롤 합성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방탄커피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포화 지방 섭취량을 줄이고 올리브유 같은 불포화 지방을 대체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방탄커피 사실 집에서 직접 만드는 게 어렵진 않아요. 블랙커피 한 잔에다가 무염버터 한 스푼, MCT 오일 한 스푼 넣고 거품기로 30초 정도 돌리면 섞어주면 됩니다. 재료만 있으면 누구든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한번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기도 바쁜데 냉장고에서 버터도 꺼내고 MCT 오일도 계량하고 블랙커피 타고 거품기로 돌리고 하는 게 다 마시고 나면 뒷정리까지 해야 되고요. 이게 하루 이틀은 되는데 일주일 지나면 슬슬 귀찮아지더라고요. 특히 출근 준비할 때 그런 아침에는 힘들죠. 저도 결국 귀찮아서 며칠 건너뛰다가 그 사이에 다시 공복이 힘들어지는 경험을 몇 번 했어요. 꾸준히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 분말로 된 방탄커피 믹스 완제품이 있더라고요. 뜨거운 물에 한 포 타면 끝이에요. 블랙커피나 버터, MCT 오일 계량하고 설거지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아침에 1분도 안 걸립니다. 편의성 면에서 직접 만드는 것보다 확실히 낫고 비율을 잘 맞춰놔서 그런지 맛과 향도 직접 만드는 것보다 훨씬 맛있더라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방탄커피 분말 제품들 여러 가지 먹어봤는데 몇몇 제품들은 성분 품질이 좋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호주산 버터와 MCT 오일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또 품질 좋은 원두를 사용했는지를 좀 확인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성분들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품들 중에서 키토밸런스 브랜드 제품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뜨거운 물에 타면 고소하고 부드럽게 녹고 마시면 오전 내내 배고픔을 확 줄어들게 해주는 것 같아서 참 좋았어요. 저는 지금 이걸 아침마다 마시면서 점심시간까지 공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품기는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냥 스푼으로 젓는 것보다 거품기를 쓰면 확실히 맛과 향이 틀리긴 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유튜브 영상 찍으면서 지금 마시고 있는 이 제품 채널 구독자분이랑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판매처에 한번 연락을 해서 온라인 최저가보다 더 싸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가격을 문의를 해서 공동 구매를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팔아서 뭔가를 남기려는 게 아니라 저처럼 성분 보고 고르는 게 귀찮으신 분들한테 제가 실제로 쓰는 제품을 그냥 공유 드리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에서 아침 공복을 편하게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세요. 오늘 내용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간헐적 단식이 힘든 건 의지력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예전 식사 패턴에 맞춰져 있을 뿐입니다. 둘째, 배고픔의 핵심은 혈당입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배고픔 신호도 줄어듭니다. 셋째, 아침 공복을 편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전날 저녁을 가볍게 먹거나 아침에 물과 전해질을 한 잔 마시거나 그리고 지방으로 포만감을 유지하는 방법, 이렇게입니다. 40대 이후 간헐적 단식은 처음에는 힘들어도 몸의 원리를 알고 시작하면 훨씬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40대 이후 몸의 변화와 시기에 대해서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